함수입니다. 3단원 시작합니다. 시작할 거예요. 지수함수. 자, y는 ax제곱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지수함수다라고 한다고 써있죠. 그랬을 때 이제 밑으로 있는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가 이제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함수의 모습을 가지는데 요 점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0,1이라고 하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이라고 하는 점을 꼭 지난다라고 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저 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자리에 x-m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원래 이제 y자리에 y-m이 들어가는 건데 그 n이 이렇게 이항이 되면서 그냥 뒤에 딱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y부호가 반대지. y부호 반대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수학 상에서 배웠던 겁니다. y축 대칭 이동 시키면은 x부호 반대 얘기하면 되고요. 자,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 x, y 모두 부호가 반대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시면 이제 최대최소인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2차 함수보다도 최대최소 문제가 쉽죠. 왜냐면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녀석이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잡혔을 때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게 금방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얘가 이제 a가 1보다 크냐 작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a가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큰 x에서 최대, 작은 x에서 최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에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큰 x에서 최소, 작은 x에서 최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프가 이번엔 이렇게 생길 거니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잡히면 더 큰 x에서 최소, 더 작은 x에서 최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함수 그 자체를 가지고 최대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지수함수 그 자체로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안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에는 y는 a의 fx에 요 fx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게 준다 그랬습니다. 100%예요. 저기 2차식이 들어가게 줘요. 왜냐면 너네가 수학 상도 공부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아직은 너네가 수학2를 배우지 않은 입장에선 2차 함수의 최대최소가 제일 어렵잖아. 솔직히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보다 2차 함수의 최대최소가 제일 어려웠다고. 왜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준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냐 그러면 이제 이만큼만 봐야 되니까 최대최소를 찾을 때 아니면은 뭐 얘가 준 범위가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냐 그럼 뭐 이만큼만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최대최소를 찾는 방법이 막 달랐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저 fx 자리에다가 2차식을 줘서 너희들 보고 이제 최대최소를 찾으라고 하면서 그 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 난이도를 좀 올립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지수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수방정식 푸는 방법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 밑을 같게 해가지고 지수끼리 같다.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같다 라고 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고 2번 a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엔 치환이죠. 항상 중학교 때부터 반복되는 건 치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두 개의 함수의 지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 녀석들의 밑이 서로 같다 또는 지수가 0제곱이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지수부등식도 마찬가지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내릴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요거는 문제 풀 때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 뭐 항상 그렇죠.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넘어갈게요. 276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들을 때 이제 개념 센 교재의 특강 부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거 외워도 어차피 지금처럼 당장 이 문제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적용시키기 힘든 게 물론 니은이랑 디귿은 그 특강에 있었어요. 외웠으면 풀었겠지. 근데 디귿은 또 기억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건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외우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너네가 저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보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가 a의 x제곱인데 그럼 f-x, 자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f-x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 녀석은 a의 x제곱분의 1이고 그러면 fx분의 1이다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f-x는 fx분의 1과 같다.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fn 곱하기 x는 a의 n 곱하기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 녀석은 a의 x제곱의 n제곱이기 때문에 fx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얘랑 얘는 서로 같다. 니은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에 x 곱하기 y를 집어넣으면 a의 x 곱하기 y가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x제곱의 y제곱이어서 fx의 y제곱이다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fx 더하기 fy다라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땡.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만 정답이 되고요. 자, 넘어가면 281번.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9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한번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a 제곱은 9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1이다가 나와요. a는 양수기 때문에 3분의 1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구해주고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fx가 3분의 1의 x제곱이다가 되고, 자, 기억부터 시작해볼게. f-4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그러면 3의 4제곱과 같고 81이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라고 하는 얘가 얘기하는 게 f-1은 3이다를 확인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건 3이다가 되니까 니은은 맞았네.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녀석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고 x축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가지만 x축이랑 만나지는 않지.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다. 디귿 동그라미.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자,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정답 4번 이렇게 돼. 자, 넘어가자. 3번. 유형 3번. 자,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면 x-m을 x자리에 대입하라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면 y-n을 y자리에 대입하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기 요 녀석에 y-n은 이렇게 들어가죠.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요 x자리에 또 들어가면 되니까 4의 2의 x-m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n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y는 4의 2x-2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그게 얘랑 일치한다 그랬는데 4의 지수가 지금 2x밖에 없기 때문에 요 녀석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냐면 4의 마이너스 2m제곱 곱하기 4의 2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4의 2x제곱이 똑같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각각 얘가 16이고 얘가 16이어야 되니까 n은 16이다는 금방 나오고 4의 마이너스 2m제곱이 16이다. 그러면 4의 2m제곱 분의 1이 16이다. 16의 m제곱 분의 1이 16이다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m이랑 n을 서로 더하시오. 그러면 이제 1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자. 유형 4번.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함수에다가 a 대입하면 p가 나오고 b 대입하면 q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p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a, p죠. 여긴 b, q. 자, 이것들을 이제 저 함수에다 대입을 해주면 p는 3의 a제곱이다가 되고 q는 3의 b제곱이다가 되겠다. 이렇게 됐니? 우리가 받은 힌트가 p랑 q를 곱한 게 27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pq, 우변은 3의 a 더하기 b. 근데 pq가 27을 했으니까 27은 3의 a 더하기 b. 근데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은 3의 a 더하기 b.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2번. 알아듣고 있는겨? 오케이. 지수는 좀 편안하죠? 조금 편안합니다, 지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97번. 주어져 있는 녀석의 대소관계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여기 있는 게 다 밑이 2로 통일될 거라고 보이나요? 밑이 다 2로 통일이 되지. 첫 번째 건 애초에 2고, 세 번째 거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0.5인데, 0.5는 2분의 1이니까 2야. 그지? 밑이 2로 통일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지.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그럼 b라고 하는 숫자가 2의 플러스 3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해주면 역수가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세제곱근 2의 제곱인데, 그러면 c는 2의 3분의 2제곱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근데 이때 이 a랑 b랑 c를 각각 y는 2의 x제곱의 함수값이라고 보자 이거야. 함수값이라고 하자. 근데 y는 2의 x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x가 크면 함수값도 커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의 지수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큰 숫자가 실제로 함수값도 큰 숫자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는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 통분해 봐야겠네. 얘가 이제 6분의 9, 얘가 6분의 2, 얘가 6분의 4니까. 그럼 제일 큰 거는 누구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B. 이렇게 되겠네. 정답이 이제 3번. 또 한 장 안 넘기고 2장 넘긴다 저거. 네, 보고 있었어 너의 움직임을. 자, 넘어갑니다. 자, 301번. 정의역이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이 1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밑이 2예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이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언제 나타나냐? x가 1일 때 나타납니다. x가 큰 숫자일 때 최대값이 나타나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x작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최대값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x작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은 2의 제곱 더하기 k가 최대값인 거야. 얘가 1이다 이거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뭐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 볼 필요도 없지.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인 걸 보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그 지수이치에다가 2차식을 집어넣지 않은 건 이렇게나 쉽게 풀립니다. 증가냐 감소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내가 딱 말 끝나자마자 이것도 양반은 아니지. 지수함수에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 7번에. 자, 그러면 이제 저 지수 함수에 2차 함수가 들어있을 때는요, 일단은 요 2차 함수의 최대차수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지금부터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가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에 축이 2다가 있고, 얘가 찾으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한 여기쯤이 3이고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건 이만큼.
자, 그럼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네?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t 값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9 빼기 3이니까 6. t의 최대값은 6.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값이죠. 최소값은 x가 2일 때 그때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제곱 함수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밑이 2고요.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고요. 그러면 증가함수는 여기 있는 이 분자의 최대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분자가 t잖아. 그러니까 t의 최대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 녀석의 최대값은 2에 t의 최대값이 6이니까 2의 6제곱이다가 되고 64다. 이 녀석이 이제 b값이 되는 거고요. x는 a에서 라고 했는데 x는 언제 t가 6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6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64랑 마이너스 1을 서로 더해라. 그럼 6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녀석이 x는 a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때 이제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 이 녀석을 어떻게 고치면 반복인 게 보이냐면 2의 x제곱의 제곱에 이게 2의 x번보다 한 번 더 곱했다는 뜻이니까 이 한 번 더 있는 거를 앞으로 끌어내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반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범위예요. 범위가 새롭게 나온다는 점이야. 자, 2의 x제곱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 2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때 2의 x제곱의 최대값은 4가 되고 2의 x제곱의 최소값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2분의 1이다가 나와요.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여기는 이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는데, 그때 t의 범위가 2의 x제곱의 범위와 같고 2의 x제곱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4까지니까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범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별 5개야. 알겠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 딱 끊어서 보면은 이거 고1 문제야.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그치?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t-1의 제곱에 플러스 2다가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축이 1에 있는데 2분의 1에서 4까지니까 2분의 1에서 4까지니까 이만큼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네. 최대값은 x는 아니 t는이네요. t는 4일 때 최대값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9 더하기 2니까 11. 최소값은 여기 있죠. t는 1일 때 2. 그럼 이제 a, b, c, d를 찾아볼 건데 여기 함정이 있다 얘들아. x는 a에서예요. x는 a에서. 지금 t는 4에서가 아니라 x는 a에서. 그러니까 x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t가 4가 되게 만드는, 여기 메뉴에 있는 함수 보면은 t가 4가 되게 만드는 x의 값은 2입니다. 그래서 a는 2. a가 2여야 t는 4고, 그때 최대값은, 함수의 최대값은 11이니까 b는 11. 그 다음에 x는 c에서. 자, 또 x예요. 최소값은. 그러면 t가 1이 되는, 그죠? 그러면 t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2의 x제곱을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t가 1이 된다는 건 x에 0이 들어갔을 때 t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c는 0입니다. 최소값 d를 가진다 그랬는데 t는 이제 이 지수함수의 최소값이니까
D는 2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2 더하기 11 더하기 0 빼기 2다가 되니까 정답이 이제 11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유형 9부터 이어서 할게요. 유형 9번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여기 할 차례죠. 자, 지금 여기 생겨먹은 녀석을 보니까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의 x제곱이랑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느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거 해주면 가운데서 플러스 2가 생기는데 뒤에서 빼기 2 해주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이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2가 여기 달라붙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을 이제 a다, 그래서 a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이 녀석이 6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다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치환을 이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치환한 문제에 대한 범위를 찾아줘야 되거든.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지만 과연 a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녀석이 요걸 내가 고쳐 적어보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인데 얘가 이제 a 더하기 a분의 1꼴이기 때문에 요거 딱 역수꼴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산술기하.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면 이제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산술기하잖아. 그래서 여기 요 b랑 a랑 서로 역수관계인 상태에서, 지금 얘처럼 b랑 a가 서로 역수관계인 상태에서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산술기하다라고 우리가 연관지어야 돼. 꼭 기억해라. 역수꼴에서 최대최소, 최대나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로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그럼 얘가 지금 역수꼴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써주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나오는데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죠.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1. 그럼 약분되면서 1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던데 얘가 a잖아.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x의 값은 모든 실수 x였지만 사실 근데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a에 대해서만 봐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해주고 플러스 11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 꼴로 변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인 녀석이고 축이 a가 3인 부분이 축이야. 근데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쯤에 이제 2가 있을 거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덧칠한 부분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운 좋게 꼭지점이 나왔는데요. 내가 이제 운 좋게 꼭지점이 최대값이 나왔다라고 얘기한 건 뭐 때문이냐면, 너네가 사실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가지고 a 값의 범위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냥 이거를 깜빡해서 잘못된 풀이를 했더라도 니네가 이제 이 그림 나오면 그냥 꼭지점을 정답이라고 적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 좋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운 좋게 나오지 않겠지. 그치? 운 좋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최대값은 꼭지점 1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정답 4번.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역수꼴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수꼴의 최대 최소에선 산술기하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을 보면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수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저 x의 지수에 올라가 있는 저 미지수 x의 값을 찾는 것을 지수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데, 지수방정식을 풀려면은 일단 밑이 같아야 돼요. 같이 만들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2의 3x제곱으로 바꿔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2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다. 자, 2의 3x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4제곱과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지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랑 같으면 되는 거고, 이때 3을 이렇게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 그때 이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x의 값의 합이죠. 나와 있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합을 구하려면 물론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을 찾아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정답 3번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지. 인수분해 안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지금 집중공략이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2-x제곱은 10,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근데 베타가 알파보다는 큰 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4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 것에 이제 겁을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지금 근데 완벽하게 4의 x제곱 꼴은 아니기 때문에 4의 x제곱 꼴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4의 x제곱 더하기, 자, 4의 제곱을 밖으로 빼면 이제 16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주고 는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16이 이제 4의 제곱이니까 곱해지게 되면서 2-x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요 마이너스 x제곱이 이제 역수로 바뀌게 되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분의 16은 1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4의 x제곱을 내가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 건데,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4의 x제곱은 0이 되지 않으니까 t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에 이걸 치환하면서 동시에 t를 곱해볼게. 그럼 얘는 t한테 t 곱한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6은 10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저 10t 이항에서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이다 인수분해해주면 t-2에 t-8는 0이다. 그러면 t는 2거나 또는 t는 8이다가 나오는데, 자, t를 이제 원래 녀석으로 대입해주면 4의 x제곱은 2거나 또는 4의 x제곱은 8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지수방정식 간단한, 앞에서 유형 10번에서 풀었던 간단한 지수방정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유형 10번 풀듯이 풀면 되는데, 얘는 2의 2x제곱은 2의 1제곱이다니까 여기서는 x는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2x제곱은 2의 3제곱이다니까 두 개의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두 번째 x는 2분의 3이다가 나와. 그랬을 때 이제 큰 x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베타고, 작은 x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겠네. 그럼 이제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1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뭐 조금 숙달되면은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죠.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풀이가 치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치환을 해준 거고, 여러분들이 좀 숙달되면 그냥 4의 x제곱을 문자처럼 취급해서 양변에 4의 x제곱을 곱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4의 x제곱 꼴로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웬만해선 4의 x제곱 꼴로 바꾸는 게 좋아요. 반대로 앞에 있는 거를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어렵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0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웬만하면 a의 x제곱 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굳이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y제곱 플러스 1은 11이고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은 15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x랑 y에다가 막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a의 x제곱 꼴로 변형을 해준 후에 그 녀석을 치환해서 문제 푸는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 한 번만 더 졸면 누군지 알지? 한 번만 더 졸아. 아주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 두 번째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2의 x제곱, 이 녀석을 3의 y제곱 꼴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x제곱보다 한 번 덜 곱했다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y제곱 는 11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4제곱이 앞으로 빠지니까 2의 제곱이 빠지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 이게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3의 y제곱 는 15다. 자, 요런 이제 연립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2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뭐 x,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뭐 y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x 플러스 3y는 11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x 마이너스 3분의 1y는 15. 자, 이제 얘를 연립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짜증나니까 일단은 위의 식에는 다 2를 곱하고 아래 식에는 다 3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6y는 22, 그 다음에 아래다가 3을 곱해주면은 12x 마이너스 y는 45. 자, 이제 요 녀석을 연립해줘서 x랑 y를 찾으면 되는데, 자, 내가 위에 있는 식을 x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22다라고 해서 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줄게. 그럼 12가 이제 분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72y, 와우, 12 곱하기 22 실하냐? 자, 12 곱하기 22 264. 자, 플러스 264 마이너스 y는 2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3y는이 되고 242 이렇게 되겠죠. 왠지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은데? 오호. 여기죠, 여기 45, 22가 아니라 여기가 45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3y는이 되고 264에서 45를 빼주면은 2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y는 3이다. 자, y가 이제 3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초록색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22니까 x는 4다. 자, 근데 이제 y가 3의 y제곱이니까 3의 y제곱은 3이다를 만족하는 y는 1이고, 그 다음에 x가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은 4다를 만족시키는 x는 2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서로 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숫자가 좀 크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327번을 보면 밑에 미지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x의 x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면 요거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x 플러스 8제곱이다가 되고, 는 요거는 이 또 지수법칙에서 곱해지니까 x의 2x제곱이다가 됩니다. x의 x 플러스 8제곱이랑 x의 2x제곱이 서로 같으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x 플러스 8이다라고 하는 녀석과 2x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x는 8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x값 구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두 개의 밑이 1이면 1의 뭐 예를 들어 9제곱과 1의 2제곱은 서로 같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누가 들어있으면 x가 있거든. 선생님이 x가 1이면이라고 안 적고 밑이 1이면이라고 적은 건 니네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이렇게 멀쩡한 x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어떤 함수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미친 x니까 x가 1이다도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x는 8과 1 두 개 있으니까 더해주면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미처 x가 있는 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328번도 그렇죠. 미처 x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처 x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녀석이 1이 되는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이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828은 이제 328은 1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6이 된다라고 생각해야죠. 왜냐면 지수가 서로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밑이 6이 된다면은 같은 지수의 거듭제곱이 생기니까 그거 이제 센스껏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330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꼴인데, 내가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을 한번 고쳐보면은 3의 x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가 되면서 지금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3의 x제곱 같이 지수 함수를 치환할 때에는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꼭 붙습니다. 그죠? 3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겨요.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여야 된다. 실근이 두 개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이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풀면 오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 t는 0보다 크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t이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t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t가 양수니까 t는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은 어떻게 구하죠?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다로 풀죠. 그래서 사실 이제 너네들이 여기서 문제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일수록 세 가지 중에 더 적은 것의 개수로도 답이 나오기는 하죠.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는 두 근의 합은 안 봐도 되는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세 가지를 다 봐주는 것이 버릇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세워보면은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b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ac니까 9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로부터 a는 크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이런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 얘는 0보다 크니까 이건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근데 이제 두 근의 곱을 보면은 알파 베타 그러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그러면은 a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이때 얘가 m이고 얘가 n이고 그러면 m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부등식.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는 이제 방정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도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되게 쉬운 문제가 속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이 밑이 같아질 수 있어. 36이 6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을 6분의 1의 2x 플러스 1제곱이다. 두 번째 있는 녀석을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이 얘랑 곱해지면서 6 마이너스 4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밑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수의 크기 관계를 보면 되거든. 그럼 이제 2x 플러스 1, 6 마이너스 4x, 은규야,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2x) 플러스 1이랑 6 마이너스 4x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렇지, 2x 플러스 1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치? 밑이 1보다 찍었지? 아니요? 찍은 것 같은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지수의 크기 관계는 이 지수 함수의 값의 크기 관계의 반대 방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그럼 이제 6x는 크다 5보다 이렇게 되니까 x는 크다 6분의 5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2번. 그래서 이 지수 부등식을 밑에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지수를 끌어내려서 지수 사이에 부등식을 세워주는데 그때 그 밑이 1보다 큰 밑이냐 1보다 작은 밑이냐를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유형 16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거든. 여기 얘가 3의 2x보다 한 번 더 곱해줬다는 뜻이니까 3 곱하기 3의 2x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쟤를 이제 앞으로 저 식을 3 곱하기 3x의 제곱이다라고 보고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보고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3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 건데 지금처럼 지수 함수를 t라고 치환하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된다. 요거 절대 빼먹지 마세요.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이 뭐로 어떻게 바뀌냐면 3t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그러면 1, 3 여기에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은 t 마이너스 9 3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t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t는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놓고 하세요. 언젠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선 반드시 사용하는 게 출제돼요. 그럼 이제 t자리에다가 3의 x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3의 x제곱은 3의 제곱보단 작다라고 고쳐 적어줘야 되고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단 크다라고 고쳐 적어줘야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 사이의 크기 관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은 0이랑 1 두 가지가 있죠. 더해주면 1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2번 문제 볼게.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이 서로 지금 똑같지. 밑이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2의 3x-2제곱이 2의 x 플러스 4제곱보다 크다면 그러면 3x-2가 x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풀면 돼. 근데 2분의 1의 3x-2가 2분의 1의 x 플러스 4보다 크다였으면 얘는 3x-2보다 x 플러스 4가 크다라고 풀면 돼. 그죠?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밑의 크기가 합니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로 해요. 그지? 근데 지금 얘가 문제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고 x는 0보다 크다라고만 했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얘기해주지 않았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 그지? 자, 우리가 중학생이랑 다른 점은 고등학교 2학년씩이나 됐으면 모른다에서 중학생 애들은 못 푼다로 결론을 내리지만 여러분들은 모른다 하면 가정을 해야죠. 가정.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클 때라고 가정해보자. x가 1보다 크다면 3x-2가 x 플러스 4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2x가 크다 6보다 x는 3보다 크다 해서 1보다 큰데 3보다 크니까 3보다 크다가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3x-2보다 x 플러스 4가 크다. 그러면 2x가 6보다 작다. x는 3분의 1보다 작다가 3보다 작다가 되는데 0에서 1 사이의 x에 대해서 3보다 작은 해가 나왔기 때문에 요 2번 케이스의 해는 요 조건이 해가 됩니다. 0에서 1 사이에 대해서 3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을 봐줘야 돼요. 0에서 1 사이의 해에 대해서 3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정답으로 적어줄 때에는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풀었기 때문에 각각의 가정의 정답을 쓸 때에는 또는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는 게 정답이 됩니다. 승현아, 뭐 일요일이라서 좀 피곤해요?
나도 피곤해. 나 오늘 청주 갔다 왔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응? 다 같이 피곤한데 파이팅 합시다. 젤리 줄까요?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없어? 참, 여러분들은 이거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준다 그러면은 응? 다른 애들은 막 좋다고 먹는데 왜 안 먹는지? 응? 선생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x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2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얘를 이제 2의 x제곱의 제곱, 요거 2의 x제곱보다 2개 더 있으니까 4 앞으로 빼면은 2의 x제곱 생기고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2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 건데, 그러면 t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t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항상,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생략이 된 거죠. 항상이란 말이 없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그럼 얘가 x축보다 요 범위 안에서 항상 위에 있도록 이란 뜻이기 때문에 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t-2의 제곱에 플러스 k-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한번 그려보면은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t가 2일 때야. 자, 근데 이제 t는 0보다 클 때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0은 이제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클 때니까 빈 동그라미 해주고 여기가 0이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봐라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같다가 붙었기 때문에 x축에 닿아도 되는 거지. 지금 요 꼭지점의 좌표가 2,k-4인데 이때 이 k-4라는 게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 이거야. x축에 닿아도 된다.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활용입니다. 활용은 뭐 쉽죠. 얘가 하라는 대로 식만 세우면 되니까.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되었대.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징글징글하게 늘어나네.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곱하기 A의, 자, 4시간 지났으니까 A의 4제곱을 곱했더니 그러면 얘가 4050마리가 되었다. 자, 양변을 이제 50으로 나눠주면은 A의 4제곱은 801? 맞아? 81이죠. 81. 81이다. 그러면 A는 3이다. 이렇게 미지수 A 값을 구하라고 첫 번째 힌트를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마리였는데 이제 A 자리에 3 적으면 됩니다. 3에 X제곱을 했더니 36,450마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36,450마리가 3의 X제곱이 나눠주면은 729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729가 3의 6제곱이니까 그러면 x는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활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얘가 얘기한 대로 그냥 숫자만 집어넣다 보면 풀립니다.